음향 시스템 설계 46번째 시간 파워앰프의 필요 용량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파워앰프 용량 계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량 계산을 한다는 건 스피커의 수량, 파워앰프의 양, 그리고 전기 용량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스피커의 감도가 높은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워앰프의 수량이 줄어들고요. 감도가 낮은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파워앰프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파워앰프의 양이 많아지면 소비 전력도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파워앰프를 얼마큼 써야 되는지는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앰프 용량 계산 실패하게 되면 임피던스를 잘못 계산해서 파워앰프를 고장 내는 경우가 있고요. 허용 입력을 잘못 계산해서 스피커 유닛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다반사 있게 됩니다. 잘못된 연결은 스피커나 파워앰프를 고장 내는 일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일단은 생각하고요. 음향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음압입니다. 음압. 어떤 음압으로 공연을 하냐, 강의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강의 같은 경우는 80dB 전후, 락 음악 같은 경우는 100dB 전후의 음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요구된 음압을 확인해야 하고요. 해당 음압을 내기 위해서 어떤 감도의 스피커를 사용해서 몇 와트의 파워앰프를 연결해야 되는지를 계산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도라고 하는 건 1W를 넣었을 때 몇 dB가 나오는지, 1m 앞에서 몇 dB가 나오는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공간에 들어가면 거리가 1m가 아니라 30m 또는 50m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앰프의 출력도 1W가 아니라 100W, 1000W 또는 10,000W까지 가게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는 것이고, 이 계산에 의거해서 또 전기 용량까지도 계산해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8옴 노드 시 1200W 파워앰프는 4옴 노드 시 몇 와트인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300W 파워앰프는 4옴 노드 시 몇 와트인가? 그러면 8옴일 때 300W는 4옴일 때 몇 와트? 8옴일 때 500W는 4옴일 때 몇 와트? 8옴의 500W는 2옴일 때 몇 와트? 여긴 또 절반의 절반으로 줄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식이 있죠. V는 IR, P는 IV. 이렇게 계산해서 이 계산되어진 걸 응용하면 R분의 V 자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P는 R분의 V 자승은 임피던스와 파워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반비례라고 하는 건 파워가 커지면 임피던스가 낮아지고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파워가 떨어진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8옴에서 4옴으로 임피던스가 낮아졌으니까 파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값이 나올 거고요. 동일하게 8옴일 때 5옴이 임피던스가 떨어졌으니까 출력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어진 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8옴 1200W는 4옴일 때 2400W가 돼요. 2배가 되죠. 8옴일 때 300W는 4옴일 때 600W가 되고요. 8옴 500W는 4옴일 때 몇 W가 돼요? 1000W가 됩니다. 8옴 500W는 2옴일 때, 2옴인 4옴보다 또 더 절반이죠. 4분의 1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4분의 1이 됐으니까 파워는 4배가 돼요. 4배가 돼서 2000W가 나오는데 이론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론적이라 그러죠? 파워앰프의 회로에서 전류량을 제한해서 출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워앰프는 2배씩 임피던스가 절반일 때 2배씩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파워앰프는 임피던스가 절반임에도 파워가 늘어나는 건 1.5배 그리고 4배가 돼야 되는데 2배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유는 뭐 때문에? 앰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SR 시스템 설계할 때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 장소는 뭐 몇 킬로면 돼, 몇 와트면 돼, 20킬로면 뭐 떡을 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 스피커에서 필요로 하는 와트, 출력 와트는 스피커의 감도에 따라서 음압이 달라집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뭐죠? 음압. 음압이 중요한 거죠. 음압. 음압 SPL. SPL이 중요한 지수가 됩니다. 근데 이 SPL을 제대로 내려면 감도가 94dB SPL인 것과 감도가 100dB SPL인 것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94dB SPL 가지고 낼 수 있는 음압은 100dB의 감도를 가진 스피커로는 4분의 1 파워만 있으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몇 dB의 음압, 몇 dB SPL의 음압을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공간에 몇 dB SPL의 음압이 필요한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스피커의 감도에 따라 파워앰프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워앰프 용량은 그냥 몇 킬로면 이 공간 뭐 충분히 가능해, 이게 맞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된 스피커에 따라서 파워앰프 용량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선정된 스피커의 감도에 따라서 파워앰프 용량이 달라진다라는 것. 또 공간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용도에 맞는 음압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80dB 전후, 뭐 음악 공연할 때는 90dB 전후, 락 음악을 할 경우는 100dB 전후, EDM을 하면 110dB 전후의 음압이 필요할 겁니다. 효과적으로 목표 음압에 맞는 스피커 수량과 파워앰프 용량, 전기 용량을 계산해내는 게 설계의 한 부분입니다. 설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여기는 몇 킬로면 내 스피커 여기에 몇 개 놓고 파워앰프 몇 개 놓고 전기 용량 대강 뭐 한 50A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건 설계가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거죠. 그림은 설계가 아닙니다. 설계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여기에 이 스피커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파워앰프 용량이 이 스피커와 어떻게 매칭되는지, 이 파워앰프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계산해서 이 계산된 수량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죠. 가로 18m, 세로 32m에 95dB의 음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앰프의 채널당 와트를 구해라. 여기는 이제 95dB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피크 음압이냐 평균 음압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일단 95dB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파워앰프가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자 라는 거예요. 가로가 18, 세로가 32m니까 32m를 떨어진 공간에 음압이 감쇄되는 것까지 계산해서 95m, 95dB SPL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32m 떨어졌을 때 몇 dB가 감쇄되는지 일단 확인해야 되고요. 감쇄라고 하는 건 스피커는 거리가 2배 될 때 6dB씩 감쇄된다 그랬죠. 거리가 2배 될 때 6dB씩 감쇄가 돼요. 근데 그 32m 위치에 95dB가 나오려면 스타트 할 때 몇 dB가 나와야 할까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도 95, 98, 100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5, 98, 101, 3dB씩 차이 나는 스피커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32dB에 32m에 해당하는 음압 감쇄량을 구하면 뭐죠? 20로그 M1분의 M2. 그래서 20로그 32 이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30dB가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로그 32 하면 약 30dB의 감쇄량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음압은 몇이에요? 95dB가 되고요. 감쇄량은 30dB를 더하면 스타트 할 때 몇 dB가 나와야 돼요? 125dB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감쇄량이 32m 감쇄량이 어떻게 된다? 20로그 3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거리가 2배 될 때 6dB씩 감쇄하기 때문에. 그래서
1m일 때 0, 2m일 때 6, 마이너스 6, 4m일 때 마이너스 12, 8m일 때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도 30dB가 나옵니다. 그래서 95dB가 목표 음압이고 감쇄량이 30dB니까 스타트할 때 125dB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125dB가 나오려면 95dB인 스피커에서는 30dB가 커져야 되고요. 98일 땐 27dB, 101일 땐 24dB가 나와야 합니다. 이 30dB가 커진다고 하는 건 파워앰프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30dB가 커질 때 파워앰프 용량 10dB가 커지면 10배라고 했어요. 1W에서 10배면 10dB, 또 10W에서 10배면 10dB, 100W에서 10배면 10dB예요. 그래서 1W에서 1000W가 되면 공이 3개 붙었는데 30dB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로그 P1분의 P2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런 값이 나와요. 95dB일 때는 1000W라고 하는 출력이 필요하다. 이게 30dB에 해당하는 출력이고요. 500W, 27dB는 그거의 절반 출력이니까 500W가 되고요. 101dB의 스피커를 쓰면 250W만 필요해요. 그래서 스피커의 감도에 따라서 와테이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요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피커와 파워앰프에 따라서 현장의 음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건 계산을 예를 하기 위해서 이게 피크 음압이냐 평균 음압이냐를 설명하지 않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거를 표시하고 있네요. 감도 98dB에 8ohm 500W 허용이며 스피커 1개랑 감도 95dB 스피커 8ohm 500W 허용 스피커 2개를 병렬 연결해서 4ohm이 연결하면 같은 파워앰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8dB 음압, 감도가 98dB인 8ohm 스피커 500W랑 95dB 8ohm 500W 스피커 2개를 연결한 거랑 같은 음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워앰프는 같은 앰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8ohm의 500W는 4ohm의 몇 W가 돼요? 1000W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파워는 여기는 500W, 여기는 1000W를 쓰게 되죠. 그래서 스피커 비용 및 전기 사용량이 2배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8dB를 사용하는 것이 98dB 감도 높은 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시스템을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도 높은 게 비싼 스피커여도 실질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워앰프를 적게 쓸 수 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기 용량을 적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음압이 95dB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균 음압인지 최대 음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요구 음압이 95dB라고 하는 건 평균 음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PL 미터나 뭐 이런 것들을 재면 뭐가 나와요? 평균 음압이 재어집니다. 근데 피크 음압은 어디에 사용해요? 피크 음압은 어디에 나오냐면 스피커나 앰프의 출력은 피크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음압은 평균 음압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 계산은 무엇으로 한다? 피크 음압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피크 음압과 평균 음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관계를 표시한 게 뭐예요? 크러스트 팩터라고 하는 거고요. 크러스트 팩터는 뭐죠? 평균 전압, 시료 전압, 루트 민 스퀘어. 시료 전압을 뭘로 나눈 것? 피크 전압으로 나눈 걸 크러스트 팩터라고 해요. 시료 전압을
피크 전압으로 나눈 것, 이걸 크러스트 팩터라고 해요. 이 크러스트 팩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전에 크러스트 팩터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압, 우리가 쓰는 상용 전압 같은 경우에 크러스트 팩터는 3dB지만 오디오 신호는 20dB의 크러스트 팩터를 가져요. 그래서 20dB의 크러스트 팩터 때문에 무엇을 가져요? 20dB의 헤드룸을 갖고 있습니다. 오디오 신호는 20dB 헤드룸을 갖고 있는데 이게 피크 신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크룸이라고도 표시하기도 하지만 헤드룸을 20dB 갖고 있다. 무엇 때문에? 오디오 신호의 크러스트 팩터 때문에. 그래서 오디오 신호의 크러스트 팩터 20dB 헤드룸을 적용한 시스템은 출력이 20dB 크게 되죠. 평균 음압을 따지면 20dB 크게 시스템을 꾸며야 되고요. 피크 음압 기준으로 하면 평균 음압은 20dB가 작게 돼요. 평균 음압이 95dB이면 피크 음압은 115dB가 돼요. 그래서 락 음악 공연이나 아주 거대한 시스템을 꾸밀 수 있게 되어집니다. 95dB면 엄청나게 큰 소리예요. 근데 최대 음압이 95dB이면 평균 음압은 얼마예요? 75dB가 되죠. 강의나 발라드 음악, 강의에 맞겠죠.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평균 음압인지 피크 음압인지 알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 음압은 평균 음압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평균 음압에 크러스트 팩터 20dB 헤드룸을 적용한 시스템 구성을 해야 하고, 이 크러스트 팩터 때문에 생기는 20dB 헤드룸을 피크룸이라고도 한다. 피크가 있는 공간. 이 피크룸을 무시하면 뭐가 생겨요? 모든 신호에 디스토션이 생기고요. 스피커가 망가지거나 파워앰프가 망가지거나 노이즈가 끼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템 게인 스테이징, 게인 바란스 또는 게인 스테이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 크러스트 팩터 20dB 헤드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물론 이게 디지털 신호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스템에 크러스트 팩터 20dB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장 파워앰프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웃보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여러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 노력, 돈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야 여러분들 것이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것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